자, 갑시다. 자, 이번 시험부터 띄어쓰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띄어쓰기는 분명히 문제 중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인데 문제가 있어요. 왜? 못하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하면 남들보다 최소한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일단 조사는 자,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 띄어쓰기 이꼴 뭐의 단위죠? 그렇죠. 단어의 단위죠. 그러면서 뭐의 단위다? 품사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어나 품사는 다 띄어쓰는데 한 녀석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뭡니까? 혼자만 띄어쓰지 못하는 바로 조사라는 거죠. 조사는 뭐 뒤에? 체언 뒤에 붙어 나온다라는 것, 또는 용언이나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 잘 확인하신다라면 띄어쓰기 뭐에서는 품사나 단어 단위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조사는 어디? 앞말에 붙여 쓴다. 밑줄 치시고요. 꽃이 꽃마저 꽃밖으로 등으로.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 내가 지금 국어를 잘 못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조사가 하나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조사 몇 개 이상 붙을 수 있죠? 여러 개 붙을 수 있습니다. 단 격조사는 오직 몇 개? 하나. 보조사는 두 개, 세 개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격조사 하나와 보조사 두 개, 세 개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가 둘 이상 겹친다라는 거는 격조사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지만 격조사,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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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조사, 보조사, 보조사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용언 뒤에도 붙는다. 당연히 어미 뒤에 붙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처럼 두 개죠.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등등. 되셨죠? 두 번째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반드시 뭐가 된다? 띄어쓰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의존명사는 앞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의존명사는 앞에 뭐가 오냐면 용언이 오는 거죠. 선생님 용언이 왜 와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이 오면요 뭐가 된다? 품사상으로 보면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으로 보면 관형어가 되겠죠. 그 뒤에는 띄어쓰고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뭐를? 조사를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앞에는 뭐가 오더라? 관형사형 어미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세요. 알다에다가 는이라는 것. 그래서 띄고 것. 수 앞에 뭐가 있죠? 기본형이 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왔죠. 만큼 앞에 먹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을이 왔고요. 이 앞에다가 알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 바 앞에 뜻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온 거죠. 자, 이래서 뭐가 된다? 의존명사는 띄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짜잔짠짠. 자, 넘어가셔서 이제 띄어쓰기 경우입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 즉 품사통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품사통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모양은 같은데 쓰이는 품사가 다르다. 첫 번째 볼까요? 뿐이라는 거. 관형사형에다가 을이 오면 따름의 뜻일 때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입니다. 자, 보세요. 웃을 뿐이다. 뭐가 붙었죠? 서술격 조사가 붙었죠. 서술격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체언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고요. 웃다에다는 웃다라는 동사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을이 온 거죠. 근데요, 선생님, 을은 목적격 조사 아닌가요? 을 목적격 조사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아니, 주격 조사니 목적격 조사니는 뭐 뒤에 붙는 겁니다. 격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다, 웃으며 이건 전부 어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체언 뒤에. 그런데 용언의 관형사형 을 뒤에 오고 뜻이 따름이면은 의존명사입니다. 보세요. 웃을 따름이다, 만졌을 따름이다 말이 되죠 분명히. 그러면 의존명사인데 체언 뒤에 붙으니까 한정 뜻의 보조사입니다. 남자뿐이다, 새뿐이다 뭐 뒤에? 체언 뒤에 붙었죠. 이다가 뭡니까? 서술격 조사. 그러면은 여기는 조사가 몇 개? 두 개죠. 무슨 조사? 그렇죠. 보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 됐죠. 두 번째,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와서 그 상태로란 뜻이 되면 의존명사예요. 알다에다가 는이 왔죠. 여기 뒤에다가 아는 그 상태로 말해라. 어때요? 되죠.
두 번째 약속한 그 상태로 이행해라. 약속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왔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의존 명사고요. 체연 뒤에 붙었으니까 이제 뭐가 된다? 조사, 보조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따로따로 각각이란 뜻입니다. 체연 뒤에 법대로, 법과 같이, 약속대로, 약속같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각각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보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외우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조금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만큼. 자,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보면 보다에다가 리을이 왔으니까 만큼, 애쓰다에다가 니은이 왔죠. 그 다음에 만큼. 어렵지 않죠. 관형사형 뒤에 왔으니까 의존명사. 체연 뒤에 오니까 뭐가 됩니까? 보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그런 정도는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아요. 차, 똑같습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은 뭐가 된다? 의존명사. 즉 어떤 기회에 겸해서의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바로 앞에 용언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왔느냐 보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겠죠. 고향에 가다에다가 던이 왔고요. 됐죠? 그런 차의 선을 보았고 명사 뒤에 오면 전미사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전미사입니다. 보조사가 아니고 전미사예요. 연수차 미국에 갔다. 됐나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죠?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전미사입니다. 되셨죠? 판도 마찬가지고요. 수관형사 뒤에 오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수관형사가 앞에 있으니까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판 뒤에 이나라는 조사 붙고요. 여러분들 이나는 무슨 조사죠? 물어봐야지. 보조사 이럴 줄 알았다. 장기를 세 판 이다. 이다 이고 이니 이며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격 조사가 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나는 질문할 때 누가 틀리면 이렇게 좋아. 사악한가 봐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걸 틀려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새는 조사가 못 붙는 수관형사입니다. 그러면 수관형사 뒤에 와서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합성어를 이루는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름하는 곳, 씨름하는 곳, 웃음이 있는 곳이라는 판이 뭐가 되기도 한다? 명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 즉 명사도 되고요. 의존명사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을 열거할 때 그런 따위의 뜻을 갖고 있다면 의존명사입니다. 나열할 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쌀보리 콩조 들을.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이는 게 아니죠. 들을 오곡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어의 결합, 복수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입니다. 남자들, 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숫자에는 복수 전미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셋들, 둘들, 하나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숫자에는 복수 전미사가 안 되고요. 체언, 즉 사물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동물들, 식물들 이건 되지만 넷들, 다섯들 안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고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명사가 되겠죠. 이거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네. 즉 경관 시간입니다. 주몽이 떠난 지 니은지입니다. 떠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왔죠. 보름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의존명사. 그런데 조사나 어미의 일부로 쓰인 지는 즉 다시 말하면 추측하여 가능성을 믿거나 막연한 의문을 표시할 때는 뭐가 된다? 조사 또는 어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내가 누군지 아니? 조사. 큰 집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뭐가 된다? 어미. 얼마나 남았는지 남았다에다가 니은지가 왔으니까 어미. 왜냐하면 이건 뭐의 개념이 없죠? 시간의 개념이 없죠.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를 더럽게 모르겠다 또는 니은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겠다. 시간의 개념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의존명사.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뭐가 된다? 어미 또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별거 없습니다. 넘어가서 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과한 시간 또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 동작 상태 등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가능함의 뜻을 나타낼 때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다. 즉 만이나 지는 뭐의 개념을 갖고 있다?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될 수 있다. 어제 떠난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붙어 있죠. 만에 돌아왔으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입니다. 또 환을 만도하다 뭐가 되는 겁니까? 즉 타당한 이유. 또 이해할 만은 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 같은 경우는 시간, 가능, 이유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의존명사고요. 체언이나 용언 뒤에 오면은 한정, 비교, 상태 강조일 때는 보조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단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젠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몰라도 되고 싶은 거죠. 됐나요? 형만 하나 없다 비교죠. 이것은 그것만 못하다 비교. 일만 시켜주세요 강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거. 일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해놓고는 열심히는 안 합니다. 월급만 주세요 이러죠. 웃기만 한다 행위 상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됩니다. 대도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 뒤 이 말만 나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의존명사죠.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곧 경우일 것의 의미입니다. 한번 의미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곧 경우일 것의 의미일 때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없다. 잠을 잘 곳 없다. 아픈데 먹는 경우, 즉 아픈 경우 먹는 경우. 노래를 부르는 것에 소질이 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되고요. 자, 받침이 없는 형용사 뒤에 보세요. 받침이 없는 형용사입니다. 니은데 동사 뒤에 는데가 오면은 뒤에 말을 이끌어올 때는 뭐로 쓰인다? 어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는 큰데 키는 크다라는 거에다가 보세요. 크다라는 형용사죠. 그 뒤에 뭐가 받침이 없는데 니은데가 왔어요. 그런데 키는 큰데 힘은 없어. 뒤에 말을 이끌어오는 거죠. 이럴 때는 뭐로 쓰인다? 연결 어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셔서요. 듣듯입니다. 자, 듣듯이를 보시면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면은 뭐가 된다? 의존명사. 그러면 내가 지금 외우진 않았지만 더럽게 많이 듣고 있는 말 관형사형 어미 뒤가 오면은 뭐가 되고 있죠? 계속 의존명사. 그때 그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의 의미 같이 멋멋인 것처럼 또는 것같이 멋멋인 것처럼의 의미일 때는 의존명사. 보일 듯 말 듯 보이다에다가 왔죠. 말다에다가 온 거죠. 여러분 이 말다에다가는 리을 탈락 용언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 겁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다에다가 리을이 왔고요. 듣 아팠다. 미치다에다가 니은이 들어왔죠. 듯이 날뛰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간에 붙어서 어간이 뜻하는 내용과 같이 또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또는 구름에 달 가듯이 죽이 끌 듯하다. 되셨죠? 뭐뭐한 바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의존명사. 그런데 방법, 것, 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요. 볼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다죠.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알 것은 아니다. 또는 내가 알 일은 아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되고요. 앞말에 대해서 뒷말이 보충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거. 내 눈으로 확인해 봤는데 그건 소문이지 사실이 아니야. 즉 그래서 앞말에 대해 뒷말이 보충관계에 있을 때 반은 뭐가 된다? 그렇죠. 미가 붙여 쓰는 겁니다.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밑줄친 부분 중에서 띄어쓰기가 알맞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몇 번일까요? 환장하겠죠? 몇 번? 3번. 어떻게 알았지? 뭐가 틀렸어요? 떠날? 밖에가 어떻게 돼야 돼? 붙였어야 돼요? 아닌데? 떠날 수밖에 없다? 떠날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떠나가 여기 붙여져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거 오타가 난 겁니다. 오타가 난 거 이거 여러분 붙이셔야 돼요.
붙이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그죠. 그 띄고 밖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이, 천재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니은 바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는 거 맞고요. 동창인 바 동창이니까 뭐 글을 안다 뒷말을 끌어올 때 니은 바는 붙여 쓰는 거고요.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하기를 배우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관형어가 되고요. 대로는 뭐가 된다?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고요. 규범대로 체언 뒤에 올 때는 뭐가 된다? 조사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거고요. 어른들은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여기 오탑니다. 붙어야 돼요. 맞죠? 떠나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의존 명사. 박은 그 밖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띄고 밖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난 이거 당연히 틀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재미가 없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것까지 맞추면 나는 나 이거 맞추면 오늘 촬영하지 말아야지. 2번. 아유, 촬영할 수밖에 없다. 3번입니다. 왜냐면 미리 얘기했지만 은연중에가 아니라 은연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일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띄어쓸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나는 거기서 어떻게 갈지 리을지죠. 가다에다가 리을지가 온 겁니다. 설명한 바, 이미 설명한 바, 그 내용은 생략 뒷말을 끌어오니까 니은 바는 붙여 써야 되고요. 은연중은 하나의 단어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 빨간 캡슐이 머리 아픈데 뭐 그래서 먹는 약이니까 끌어올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띄어쓰기가 잘못된 거. 아우 머리 아파. 몇 번일까요? (4번) 4번. 자, 몇 번하고 헷갈렸어요? 1번하고 아우 잘하는 거예요. 1번, 4번 헷갈려도 돼요. 근데 헷갈린 게 정답이네? 어떡하지? 내가 아니라고 하면 1번이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 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따에다가 을이 와서 의존명사고 이게 지가 의존명사가 된다. 그런데 가를 붙여서 말이 되면 뭐가 된다?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몇 개 딸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 되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지를 쓰지 않고 가를 쓰면서 붙여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됐죠? 오늘은 자동차 수리하는데 이건 뭐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근데 4번 볼까요? 우리는 수험생이므로 열심히 이거 붙은 거죠. 공부할 수밖에 수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밖에라는 뭐가 있죠? 수는 의존명사니까 밖에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없다가 맞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띄어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아, 공부하답니다.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공부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됐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잘했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것보다도 아마 강의하다 보면 이 질문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현장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같이 하는 거 힘들죠?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애들도 똑같은 느낌일까요? 단 차이점은 하나가 있을까요? 이걸 보는 학생은 돈을 내고 내가 목표가 있으니까 참고 보는 거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아이씨, 난 돈 받는 입장인데 대답까지 해야 되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합시다. 나중에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또 그런 건 또 거부 안 해요. 갈게요. 자, 띄어쓰기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여기다 볼까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2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틀렸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나올 때 이거 뭐냐? 또 경우수가 나오진 않겠죠, 여기서.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1번? 1번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볼까요? 자, 넘어가셔서 보조 용어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본 용어 뒤에 뭐가 왔을 때 아나, 어가 오고 그 뒤에 보조 용어이 온다라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얘를 1번이라고 한번 넣어보자고요. 근데 본 용어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 의존 명사가 오고 의존 명사에다가 하다나 싶다가 결합되는 경우는 뭐 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불이 꺼져 간다죠. 얘는 1번의 경우일까요? 2번의 경우일까요? 1번의 경우죠. 왜? 기본형이 뭡니까? 꺼지다에다가 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간다가 온 거죠. 간다죠. 뭐가 왔죠? 본용어에다가 어가 온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꺼져 뛰고 간다가 맞는데 뭐도 꺼져 간다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다. 왜요? 막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낸다가 온 거죠. 그러면 뛰어도 되고 뭐도 된다? 붙여도 된다. 여러분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서술성을 갖고 있으면 본용어, 서술성이 없으면 보조용어이죠. 보세요. 불이 꺼지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본용어. 불이 간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보조용어. 불이 가면 재밌겠네. 가다가 야 불 오늘 기분 나쁜데 강남역으로 한번 가서 쓸어버릴까? 네. 강남역 불태우나? 자, 내 힘으로 막다 돼야 안 돼요? 그 본용언. 내 힘으로 낸다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용언? 보조용언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반드시 동사 형용사가 앞뒤에 나란히 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번의 경우일까요? 2번의 경우일까요? 1번. 왜요? 기본형 뭐다? 깨뜨리다죠. 거기다가 어가 오면은 깨뜨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렸다가 왔으니까 그릇을 깨뜨리다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릇을 버렸다도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지금 행위가 그릇을 폐기돼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릇이 무슨 상태입니까? 깨진 상태라면 얘는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뭐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화장창 하고 깨졌어. 그 상황이에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깨뜨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릇을 버린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게 말은 되지만 서술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근데 이때 질문이 많아요. 선생님 말은 되잖아. 말은 돼. 근데 문맥의 행위 자체가 다른 거라서 서술성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요? 원모. 자, 뭐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다 돼야 안 돼요. 문맥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문장이죠.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버렸다면 뭐가 되는 건가? 애가 정신 상태가 맛이 간 거예요. 왜? 설거지를 하다가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폐기물 수거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야 돼요? 쓰레기 버리는 거에서 그릇을 버리는 행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말은 되지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깨트리는 거랑 그릇을 깨트리는 거랑 버리는 건 행위가 다른 겁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하니까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냥 이 설거지 하다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자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됐죠? 그러면 얘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잘했어. 왜요? 비가 오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왔죠, 분명히. 자, 비가 오다라는 말 되죠, 분명히. 그 본용은 맞죠? 거기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왔으니까 쥐어 쓰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뭐 듣에다가 뭐가 왔죠? 하다 싶다가 붙은 경우죠.
그러면 원래는 듯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관형사용 어미이기 때문에 올 듯하다 뛰어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거는 뭐 해도 된다? 붙여서 올 듯하다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원래는 뛰어 써야 되지만 붙여도 되죠. 원래는 뛰어야 되지만 붙여도 되죠. 원래는 뛰어야 되지만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잘 보세요. 얘나 얘 같은 경우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낌이. 보세요. 잘 아는 척 한다. 여러분 보세요. 척한다는 척 플러스 뭐가 된 거죠? 하다가 온 거죠. 아는은 기본형이 알다에다가 니은이 왔으니까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분명히. 그럼 관형사용 어미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관형사용 어미가 왔으니까 뛰어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왔으니까 잘 뭐한다? 아는 원래는 척하다지만 이 두 개를 붙여서 잘 뭐도 맞다? 아는 척하다도 맞는 겁니다. 얘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관형사용 어미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얘는 뭡니까? 원래 부사입니다. 기본형이 자다 자니 잘 아니에요. 잘 알다가 되는 거잖아요. 부사입니다. 두 번째 요것도 볼까요? 뭐 올성 쉽다. 보세요. 비가 오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리을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뭐 성 플러스 쉽다가 온 거죠. 하다 싶다가 붙은 거죠. 의존명사에 쉽다가 붙었으니까 얘는 그러면 성쉽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는 비가 올 성쉽다가 맞는데 이게 맞는데 뭐도 허용해 준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니까 얘도 맞지만 비가 올 성쉽다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건 완전히 뭐처럼 보여?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문제 내겠다는 의지죠. 이 정도는. 됐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개징으로 연결되는 보조용어는 붙여 쓰지 않습니다. 뭐만 붙여 쓰는 거죠? 아어일 때만 붙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싶다. 만약에 여기나 아나 어가 왔으면 붙여 써도 돼요. 그런데 고, 개, 지가 왔기 때문에 뭐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미는 뭐만 아어일 때만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띄어 써야 됩니다. 본용어와 보조용어는 기본적으로 띄어 써야 되니까요. 자, 띄어쓰기 또 보시면 보조용어에서 아어 뒤에 자 이것도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본용어와 보조용어에서 아어가 나오면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본용어 뒤에 아어가 오면 보조용어는 띄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아니 그 손가락으로 똑딱똑딱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잘했어. 그런데 서가 줄어진 형식이라면 아서 어서가 줄어서 서를 생략한 경우라면 반드시 뭐가 된다?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 삼아 고기를 잡아본다. 잡아본다가 뭘까요? 보다라는 거에서 보다가 영어로 C의 개념이면 C 반드시 본용어입니다. C가 뭔지 알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 눈으로 보는 이 뜻이 있으면 무조건 본용어이에요. 이건 보조용어이 아닙니다. 절대로. 보세요. 고기를 잡아본다. 시험 삼아 고기를 잡아본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서 본다죠. 잡아서 보는 건 뭘까요? 잡고 나서 뭐 한 거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단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뒤어 써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용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보는 거야. 얘는 잡아본다니까 원래 아가 왔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이때 본다는 보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행위일까요? 일단 잡아서 보자 이거잖아요. 잡고 보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는 잡아본다지만 붙이는 것도 허용하는데 잡아서 보는 건 이거예요. 잡아서 크기가 얼마인지 잡아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보다는 또 C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용어입니다. 무조건 띄어 쓰셔야 돼요. 됐죠? 다음. 아이고.
요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앞말에 조사가 여러분 조사가 붙으면 반드시 조사 뒤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뛰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합성동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성동사, 다른 게 아니에요. 동사가 두 개 합쳐진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책을 읽어 도니까 뭐가 왔죠? 조사. 무조건 뜁니다. 그가 올 듯도는 뭐죠? 조사.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선생님, 얘는 붙여도 되지 않아요? 아까 올 듯하다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 왜 뛰어요? 보세요. 아까 비가 올 듯하다도 되지만 비가 올 듯하다도 됐잖아요. 같은 듯하다인데 왜 얘는 뭐가 없어요? 얘는 뭐가 없으니까. 조사가 없으니까 붙여도 되고 뛰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조사가 붙는 순간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같은 건데 왜요? 느낌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안 달라요? 조사가 있으면 뛰고 없으면 붙여도 되는 겁니다. 됐죠? 얘 뭐가 붙었죠? 잘난 채 뒤에 뭐가 붙었어요? 조사.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야 돼요. 얘는 왜 뛰어요, 근데? 그렇죠. 덤비다, 들다, 합성어죠. 천재인데? 얘 왜 뛰어요? 왜 합성동사예요? 뜨다, 내려가다. 오, 잘하는데? 시험 볼까? 자네 혹시 시험 볼 생각 없나? 됐죠? 그래서 합성동사나 조사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뛰는 거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죠. 합성동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동사 두 개 이해되는데 이게 왜? 비슷한 거 어디서 봤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다. 됐죠? 합성어가 두 음절로 짧은 경우에는 본영혼이 합성어라 해도 보조영혼을 붙였을 수 있다. 뭐 나가버렸다, 나가버렸다. 그 교재에 보면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꼭 눈으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계차, 한대, 금소돈, 옷 한 벌, 10살, 조기 한 손. 근데 잘 들리는 건 이거예요. 몇 살, 10살 하면 붙여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환장하는 거죠. 됐죠? 저도 조카한테 이 말 했었습니다. 어릴 때. 몇 살? 3살하고 붙였니까 아니야. 소정아 이건 붙이는 거 아니야. 띄어쓰는 거 했다가 조카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삼촌이 미쳤나? 나 3살인데 왜 딴소리해? 막 이런 눈으로. 됐죠? 자, 순서를 나타낼 때는 아라비아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 연, 월, 일, 시각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붙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58회는 원래 뭐가 되는 겁니까? 뛰는 겁니다. 1학년도 뛰고요. 6층도 뛰고요. 제1과 뛰고 2 뛰고 시 이건데 뭐도 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겁니다.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뭐인 경우에는 다 붙여 씁니까? 금액을 적을 때는 다 붙여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붙여 쓸 수 있는 경우는 일금과 정이 나오면 다 붙이는 거예요. 은행에서 혹시 돈을 이체하거나 찾아본 적 있어요, 직접? 거기 보면 숫자 못 쓰게 합니다. 돈 찾을 때 숫자 쓴 적 있어요? 숫자를 기억 안 나? 하긴 뭐 부잣집에는요 굳이 자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김기사가 갈 거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숫자를 쓰는 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렇게 일금 전부 다 한글로 쓰라고 합니다. 왜? 숫자로 쓰면 잘못 생각해버리면 하나만 잘못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100만 원 단위가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단위가 되죠. 그런데 일금 31만 눈으로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금 다음과 맨 마지막에 정의면 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단위로? 만 단위로. 그러니까 일금과 정의 없죠. 이러면 만 단위로 쓰고요. 일금과 정의 있으면 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은 띄어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는 접속부사입니다. 내지 및. 여러분들 이거 잘 틀리는데 14지 20 이사장 및 이사들 이거 이사장 및을 뭐 붙이는데 아닙니다. 열거나열하고 있으니까 뭐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또 의존명사 국장 겸 과장 청군대 백군. 근데 이거를 또 붙이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 겸 과장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것도 붙여요. 등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사과 베일 귤 등등
부산, 광주, 등지 이런 것들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전부 띄어 쓰셔야 됩니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두 번 연달아 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음절이니까 글자 몇 개? 하나. 연속으로 나타낼 경우는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속해서 연결될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그때 그곳 있죠. 그가 뭘까요? 품사는 관형사, 때는 명사, 그 관형사, 곧 명사. 글자가 몇 개씩? 하나죠. 그러니까 단음절로 두 번 연속 나타날 때는 뭐하면 관형사, 명사 또는 부사, 부사일 때는 원래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 관형사, 명사는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된다? 원래 정석은 그때 그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글자를 너무 띄니까 그냥 붙여. 허용해 줄게. 그래서 얘 붙이고 얘 붙이란 얘기예요. 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것 할 때는 좀은 뭐예요? 좀은 뭐예요? 아니면 붙여보세요. 좀이 뭐예요? 좀 관형사 더 관형사가 어디 있어? 이게 뻥치고 있어. 좀 다음에 말만 들어봐요. 좀 해라. 좀 보지. 좀 먹지. 뭘 수식해? 좀 먹지. 좀 봐라. 동사형사 수식하면 뭐죠? 부사. 더 큰 것 이런 것들. 관형사 얘는 뭐?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얘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좀 띄고 더, 큰 띄고 것. 이 말 저 말은 뭐죠? 관형사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이 말, 저 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 잎은 명사. 두는 수관형사. 잎은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하면은 한 잎, 두 잎.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맞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원래 맞는 게 틀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된다? 맞는 말을 찾으라 할 때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는 띄어 쓴다. 더 큰 새집 하면은 뭐다? 더 큰이 이상하니까 더 뛴 다음에 큰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부정입니다. 안과 못. 안부정과 못부정 어떻게 구분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안부정과 못부정 어떻게 구분해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둘 다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둘 다라고 했는데 둘 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 남자친구 있어요? 돈 벌어놨어요? 집 있어요? 못 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고 돈도 벌어놨고 능력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다 괜찮아. 다 모든 조건 만들었어. 그럴 때는 내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정은 의지부정, 못부정은 안부정은 뭐 부정? 의지부정, 못부정은 능력부정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냐 내부적인 요인이냐. 그럼 보세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친구가 대학에 합격을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근데 전국 모의고사 매일 1등 보는 애가 대학을 안 가는 걸까요? 못 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안부정과 못부정인데 어미 지가 붙으면 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즉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는 보조용어님으로 아니와 못은 뭐가 된다? 붙여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원래는 안 뭐가 되는 겁니까? 하다. 원래는 못 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짧은 부정일 때는 부사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되는데 앞에 지가 온다라면 붙여 쓴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먹지 뭐가 되는 거죠? 아니하다. 먹지 못하다.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잘 보세요. 공부를 못하다가 맞을까요? 공부를 못하다가 맞을까요? 위에 게 그렇죠. 밑에 게 맞는 거죠. 분명히. 왜? 짧은 부정일 때는 부사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그런데 앞에 지가 오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긴 부정문으로 붙여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어요. 그런데 안과 못이 부사로 쓰일 때는 즉 뭐가 없으면 지가 오지 않으면 부사겠죠. 긴 부정문이 아니면. 그러면 뭐가 된다? 띄어 쓰는 거예요. 못 가다.
그 다음에 안 되다 이런 식으로. 앞에 지가 없잖아요. 김부정문이 아니면 띄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부정문으로 별표 치시고요. 부정문으로 쓰인 경우 안 되다, 못 되다, 못하다가 있습니다. 아유 죽어야 돼. 요거 지금 띄어쓰기에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다 붙어 있는 거 교재에 보면 다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한다? 붙여 쓰는 겁니다. 붙여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교재 한번 보시면 123쪽도 보시면 지금 안 되다, 못 되다, 뭐 못하다가 있죠. 이거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왜 띄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붙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얼굴이 안 돼 보이,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공무원이 못된 것을 비관하고 있다. 아파서 오늘은 일을 못하겠다. 요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 지문을 보지 마시고요. 교재 지문을 볼까요? 얼굴이 뭐가 안 돼 보이는구나. 이게 맞는지 얼굴이 안 돼 뭐가 맞을까요? 붙여 쓰라니까? 붙여 쓰는 거야. 얘 지금 잘못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안 되다. 아니 그러니까 안 돼, 못 돼, 못하다는 무조건 붙여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뜻이 뭐가 되냐면 얼굴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 겁니까? 안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관용어구로 뭐 얼굴이 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관용어구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절수는 행동이 못되다와 어느 게 맞는 거야? 어느 거? 둘 다 틀렸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니 퇴짜가 틀리잖아. 아이씨. 나 당연히 저걸 보고 이제 나니까 붙여야지. 내가 이럴 거라고 내가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슬픈 예감은 안 틀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다와 되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쓴 겁니다. 그럼 다시 행동이 못 되다와 못 되다에서는 얘가 맞는 거죠. 왜? 못 되다니까. 이때는 관용어구로 뭐로 쓰는 겁니까? 행동이 고약하다, 되먹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외우지 마시고요. 교재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 제가 이걸 보지 말라고 하냐면 설명을 이거를 열심히 했는데 얘는 띄어 쓴 거고 얘는 붙여 써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얘 하나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안 돼 보인다는 상하다, 못 돼 보인다, 못하다, 뭐 못되면 조상탓, 이건 관용어구로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요? 그냥 띄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 잘 하세요. 관용어구로 쓰인 경우 고유명사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틀립니다. 왜일까요?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뭐 한다? 붙여, 성하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하고 이름 어디에 있어요? 성하고 이름 최영신. 성 이름 붙였죠. 그 다음에 성과 호, 서화담, 이충무공, 성호. 이충무공이 누굽니까? 순신 오빠. 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이순신은 붙여야 돼요. 성과 이름은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덧붙이는 호청어, 관직명은 띄어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치원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성과 이름이니까 붙이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왔어요? 호칭이나 관직명, 선생은 호칭이죠. 그럴 때는 띄어 쓰는 겁니다. 충무공은 뭡니까? 이순신은 붙여야 되는 거 맞죠 분명히. 왜요? 성과 이름. 충무공은 뭐죠? 호. 이름에 띄어 쓰는 거예요. 장군은 관직이니까 역시 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겨요. 김모이 씨, 김모이 씨 이건 뭐예요? 성, 호칭, 성, 뭐 호칭 다 띄워버려야 됩니다. 김씨, 이씨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넘어갑니다. 성씨를 가리킬 때는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때 우리나라에는 김씨 성이 많다 할 때 이때 김씨는 뭡니까?
김가라는 성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만 붙여 쓰는 겁니다. 이때 띄어써져 있다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호칭입니다. 김가가 아니라 어이 김양, 김씨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옛날엔 김양아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몰라요? 또 모른 척해서 또 나이를 최대한 어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알 텐데 몰라요? 모르는 걸로. 저도 몰라요 사실은. 책에서 봐서 알아요. 그런 얼굴로 웃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성과 이름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땐 띄어쓴다. 이건 성과 이름 원래 뭐 하기로 했습니까? 왜 이건 띄어써요? 얘는 뭐냐면 성이 독특하잖아요. 만약에 붙였으면 남궁옥인지 얘는 붙였으면 고준이가 되고 황보지봉이 되잖아요. 얘 성 자체가 남궁씨, 독고씨, 황보씨잖아요. 독특한 성과 성을 가진 사람들은 띄어 쓰는 겁니다. 그래야 성과 이름을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 연예인 중에도 이런 성이 있죠. 제갈, 양, 선우, 용녀 또 있잖아요. 그 남자 누구지? 남궁? 하여튼 남궁민? 그러니까 남궁민이가 아니잖아요. 남궁민이니까 그럴 땐 남궁민 이런 식으로. 독특한 성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이 두 개이니까. 그런데 만약에면 김이 채영이라고 붙여 쓰는 겁니다. 김씨, 이씨 그건 엄마 아빠 성을 따른 거니까. 근데, 이것도 나중에 붙일지 띄울지 한번 고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띄어쓰을 원칙을 하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대표적인 게 대안과 중학교입니다. 고유명사니까 대한민국의 대안과 중학교라는 고유명사인데 이걸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도 인정합니다. 한국 고유명사, 대학교 고유명사, 사범, 대학 다 고유명사인데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는 뭐가 띄어 써야 되는데 뭐 합니까? 붙여 썼죠 다들. 틀린 거 아닙니다. 고등은 높은, 학교는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띄어야 되지만 붙이는 것도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띄어 쓰지 않죠. 자, 고유명사 중에서 전문 용어는 원래는 띄어 써야 되는데 뭐도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성 늘 골수에 있는 백혈병이라는 뜻이잖아요. 합쳐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 똑같은 의미를 가지니까 그냥 하나로 붙여서 병명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기타 주의해야 될 표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기타 주의해야 될 표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역 한번 라고 이런 게 있죠. 아이고 이게 넘어갈 게 아니라 10번은 별표 치시고요. 역이 있고요. 한 번 있고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맹과 맹이 있습니다. 역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띄어 쓰는 거와 붙여 쓰는 게 있죠. 지금 띄어 쓰는 건 이겁니다. 아침이면 동이 뜨고 동이 트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황혼이다. 자, 다시 한번. 아침이면 뭐가 되고 동이 트고 동이 트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황혼이다. 이때 역은 모두 띄어 쓰고 나머지 역은 모두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은 모르지만 이건 기억나시죠? 아침이면 뭐가 뜨고 동이 트고 동이 트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황혼. 그래서 아침역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동튼역, 해뜰역, 해질역, 황혼역. 이땐 역은 띄어 쓰고요. 나머지 역은 모두 붙여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미음 보면 합성어이거나 관용적으로 붙여 써야 되는 단어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왜 붙이는지 왜 띄는지 몰라요. 그냥 이거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큰 코 다친 이거 한번 해볼까? 뭐가 맞는 거야? 3번? 1번이 맞습니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누가 봐도 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합성어이거나 관용적으로 붙여 쓰는 단어들입니다. 붙여 쓰는 거죠. 또 몇 번 해볼까? 또 뭐가 있을까? 전부 우리죠. 맞는 것만 찾아보세요. 얘는
똑같은 걸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번? 얘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우리가 나오지만 어떤 건 붙이고 어떤 건 띄죠. 근데 이게 왜 붙고 띄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립국어원에다가 질문해 보면 관용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 관용적으로 쓴다고 허락해 준 적이 없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아유 정말. 그럼 하나 더. 우리 글은 띄어야 돼요? 우리 글은 붙여야 돼요? 이것도 우리인데. 붙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비교해보면 간입니다. 간인 뭐 부모와 자식 간 이거죠. 근데 하나만 가족관계의 간은 띄어 쓰고요. 나머지는 다 붙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끝을 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표준 발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